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가끔 이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책들의 이 중심 내용은요, 대부분 다 똑같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으면 그 사람의 배우자와 가정이 되살아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모든 권리와 소욕을 죽여서 가정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다 해서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 해서 항상 그 희생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내를 학대하고 막 누르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기 권리를 더 주장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매일매일 변화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아내가 희생을 할 때 자기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솔직하게 우리 아내분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상태와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을 우스갯거리로 삼을 때 그런 남편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따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과 말이 우리 아내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진짜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댁에 가가지고 시댁 식구들하고 있는데 남편이 했던 행동들하고 말이 자기에게 배려 없이 느껴졌다고 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남편의 말과 행동이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지 남편한테 알려주면 생각보다 자기 문제를 빨리 돌아보고 고치는 남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아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거를 듣다가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이 아들들은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답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들들은요, 그런 내용을 한 번에 진지하게 듣고 고치려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대요. 그래서 딸들은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듣는데, 아들들한테 주의를 줄 때는 양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잡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이 머리에 심어주듯이 얘기를 해야 이 아들들이 주의를 한답니다. 근데 이 아들들뿐만 아니고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남편.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면, 또 부드럽게 가르쳐주면 의외로 간단하게 자기 삶을 바꿀 줄 아는 남편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치약을 밀어서 쓰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아내들은 치약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써주길 바라지요. 근데 남편들은 앞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짜서 쓰지요. 그런데 그런 남편도요, 보면 치약을 다 쓰게 되면요, 뒤에서부터 힘을 주어서 짜서 써요. 근데 남편들 생각에는 어차피 한 번에 밀어서 쓰면 되지, 뭐하러 지금부터 뒤에서 밀어서 매번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기 뚜껑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기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이 남자들은 불안해한답니다. 그 안에 이게 누군가가 남기고 간 커다랗고 이 불쾌한 흔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눈으로 깨끗하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본래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문제로 굳이 논쟁을 벌이는데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아내들은요, 그게 생각 없는 행동이거나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서로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말이든 행동이든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대화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잠자기 전에 늘 1시간 이상 대화를 해요. 그게 그냥 잡담에 불과한 이야기라도,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라도 저희 부부는요, 대화 시간을 늘 가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아내와 가족을 신방하는 날로 잡아요. 그래서 아내랑 점심도 같이 먹고요,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하려고 애를 써요. 서운한 게 있으면 그게 서운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오해한 게 있으면 또 오해했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는요, 이 여러분의 얘기를,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말하는 겁니다.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만 참으려고 애를 쓰면은 분명히 한쪽에서 탈이 납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따지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하십시오. 서로를 품고 알아가기 위한 대화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는요,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두 부부가 힘을 모아서 한 장 한 장 화목하게 하는 벽돌을 쌓아갈 때 비로소 이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드셔서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억지로 앉아있는 시간 말고, 서로 오늘 성토 대회하는 거 말고,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고 시간도 만들어서 여러분,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같이 산책도 하고 취미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깊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